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락강 18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락강 하면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지흐, 배주왕, 드멍드, 욕망, 욕구, 요구의 개념, 이 세 개를 거의 원문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크리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락강은 1958년도에 그죠? 중요한 3개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남근의 의미,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시기에 정신분석적 치료의 방향과 그 힘의 원칙, 그 다음에 다니엘 르가슈의 보고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욕망과 욕구와 요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석적 치료의 방향, 이 논문과 그 다음에 남근의 의미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욕망은, 대지흐는 요구에서 욕구를 뺀 자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수학적으로. 그죠? 요게 나오는 게 남근의 의미야. 그런데 그것만 봐갖고는 결코 이 세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없어. 이 세 개의 개념을 갖고 락강이 아주 기하학적 장소의 개념과 연결하여서 탁월하게 분석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적 치료의 방향이라고 하는 요 논문이야. 그렇게 에크리에 수록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런데 요 2개의 논문을 여러분들이 중후반 정도에 나올 거야, 에크리에. 꼭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트한테서 락강의 욕망 개념은 거의 리비도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보면 돼. 락강에게서 욕망 개념은 상징계의 기표와 연세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어떤 그러한 힘으로서 나타나고, 이것은 주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죠.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도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2개의 논문을 통하여 보다 더 세밀하게 접근하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예도가 확실하게 프로이트랑 비교하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의 어떤 열정적인 욕망을 향한 움직임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결여의 어떤 충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의 충동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힘으로서도 나타나지만은 그 욕망 충족으로부터 좌절되어서, 그죠? 그 주체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면서 빙빙 돌게 만들고 유동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상징계의 질서를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욕망 개념. 이게 이제 남근과 연결되고요. 이게 기표의 의미와 사슬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들레즈의 어떤 그 존재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들레즈는 어떤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걸로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락강한테서는
이게 시내에 비유되었다가 그 다음에 시내 있죠. 시내 흐르는 유동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욕망도 유동적으로 흐르고 다 형태적이고 그 다음에 다원적이고 중층적으로 움직이는 게 욕망인 거야. 그래서 지적이 이걸 갖고 가서 자본주의 비판에 탁월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 흐르듯이 흐른다 그래서 시내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한 기차의 어떤 그 중간역에 비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찻길의 어떤 레일로 비유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욕망의 흐름, 그래서 상징계의 질서를 떠돌아다니면서 인간의 주체로 하여금 그죠?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또한 결여를 느끼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주체로 하여금 결코 완벽한 채움을 못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그게 바로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락강의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체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에고, 자아의 개념은 상상계에서 역할을 하는 개념. 그런데 시제, 주체는 상징계에서 타자들의 눈, 그 다음에 상징계의 대타자의 역할을 하는 언어와 법, 종교적인 어떤 초자아, 그리고 다른 타자들의 시선을 통하여 형성되고 타자들의 욕망에 맞추어서 형성되는 게 바로 주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제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표의 의미와 연세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기표의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남근 팔루스와 욕망입니다. 팔루스가 곧 욕망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대하여 페미니스트들은 락강과 프로이트를 남근 중심적인 정신분석자들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꿈의 해석에서도 그게 나와요. 남근의 발기는 자연법칙을 거스리는, 그러니까 중력 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신비한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프로이트가. 그러면서 구강기와 항문기를 지나서 남근기를 또 이야기하잖아, 프로이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은 락강이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을 바꾸면서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논문에서 락강은 임상 실험자들이 프로이트를 오해한 거는 단지 욕구를 채워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게 정신분석의 임무인 것처럼 프로이트의 어떤 의도를 상당히 축소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채워질 수 없는 무의식의 심령까지 내려가서 그 무의식의 어떤 그 소망을 자기가 사용하는 욕망 개념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정신분석을 말했는데, 단지 임상 실험에 국한된 정신분석자들은 프로이트를 배반했다 이거야. 단지 배주왕, 욕구를 채우는 것에 제한시켰다 이거야. 그런데 정신분석은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아의 분열을 가져오는 거는 언어예요. 이건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 거예요. 호모 시그니피칸스, 기표화하는 인간. 이게 락강의 어떤 상징계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핍을 느낀다 그래. 아이가 태어나자 말자, 그죠? 아이는 배가 고픈 욕구를 느껴. 배주왕을 느껴. 그때에 드멍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는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이런 언어로 표현합니다. 응애 응애 막 이렇게 운단 말이야. 울면은 엄마가 그걸 보고 그 욕구를 채워줘. 그런데 그 아이의 욕구는 결코 일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태에서부터 갈라져 나오자마자 아이와 엄마는 상호주체적 관계가 되는 거야. 그죠? 거기다가 상호주체적 관계에서 서로의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 아이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갖고는 얘가 배가 고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로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어린 아이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도 어린 아이가 아니야. 이미 아이는 개체로서 태어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태로부터 분리되자마자 이미 결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 결여는 욕구가 나타날 때에 욕구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욕구는 채워졌을 때 언제나 결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우리 인간이 욕망하는 어떤 대상을, 그죠? 봤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핸드백일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좋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멋떨어진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욕망하는 대상이 생기잖아. 근데 그게 오브제아로 나타날 때에도 그것을 소유한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 요구를, 그죠? 완벽하게 채우는 것 같지만은 가지고 나서 나타나는 빈 공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적 아이는 거세공포증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는, 그죠? 그 거세공포증에 순종하고 이제 사회화 되잖아. 그죠? 언어를 이제 잘 사용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상징계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포기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 일치점, 그것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그의 욕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무의식적 기대감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도. 그러니까 이 상징계로 온 성인이 되면서 점점 크면서 상징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 모든 욕구는, 배주왕은 언제나 드멍들을 통하여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그 요구는 타자 역시 채워줄 수 없어. 왜?
타자 역시 주체와 더불어 그 아이가 상징계로 넘어오면 에고에서 이제 시제가 되잖아. 그 주체는 주체가 결여를 느껴서 욕망을 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드멍드 언어를 통하여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타자에게는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욕구 역시도 요구 너머에 있어. 그래서 요구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어.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만은 요구와의 관계에서 욕구 역시 채워질 수 없어. 채워진다면 욕망이 나올 수 없겠죠. 그 불일치로부터 나오는 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타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요구하는 그 욕구를 타자 역시도 채울 수 없는 게 타자도 결여된 주체야. 그러니까 이런 결여된 상호 주체끼리 백날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이제 락강이 그죠. 불어로 엉드싸 이쪽, 그 다음에 오들라 저쪽, 요 개념을 갖고 말장난을 치면서 이 세 개를 욕망과 욕구와 요구의 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해. 그게 바로 정신분석적 치료의 방향이라고 하는 논문에 나와 있어. 참조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구는 언제나 욕구를 향해 있지만 그 사랑의 관계에서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주체만 결여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사랑을 줄 수 있는 타자 역시도 결여된 주체인 거야.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증오와 무지를 갖고 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정신분석적 치료의 어떤 그 방향에서. 그러니까 욕구는 뭐야? 언제나 요구를 통하여 나타나지만은 거기에서 이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돼. 언어는 언제나 불안정해. 그리고 타자와 자아의 관계, 그러니까 주체와 타자의 관계도 상호 주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욕망을 캐치하기 때문에 그 욕망은 영원히 결여를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사랑하는 자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합의에 의하여 그죠? 사랑의 관계를 실행하는 쥐상스 단계에서도 이건 빗나가 버려. 그러니까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은 락강의 사유한테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야. 찾더라도 조금 찾는 거야. 만나더라도. 그래서 요구는 주체와 타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기표의 의미와 연세에 속하지만은 백날 그 언어를 통하여 의미화해도 그 기표는 언제나 달아났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채우자 말자 욕망은 달아났다. 그래서 락강의 욕망의 구조의
기하학적 지형도여서, 그죠? 욕구와 욕망과 요구의 관계는 언제나 이쪽과 저쪽을 오가면서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관계를 기하학적 장소, 이쪽과 저쪽으로 표현하면서 사랑의 요구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그 논문은 정말 탁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갖고 백날 요구해봐야 나의 욕구를 주체는 형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타자 역시도 자기 스스로 결여된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 채워줄 수가 없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정오와 무지의 관계로 어떤 완전한 채움은, 만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는 언제나 요구 너머에 있는 거야. 요구의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요구의 오들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엉드사 쪽으로 왔다 싶으면은 또 보면은 어느새 오들라로 가 있는 게 바로 요구와 욕망의 관계, 요구와 욕구의 관계. 그래서 이러한 기하학적 장소의 놀이를 끝내고 남근의 의미라는 논문에 와서 비로소 대지흐, 욕망은 뭐냐? 욕망은 바로 요구에서 욕구를 뺀 거다. 여기에는 언제나 빈 자녀가 남게 마련이고, 그게 바로 욕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프로이트는 이 슈팔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독일어로. 이 슈팔퉁, 자아의 분열은 독일어로 이렇게 쓰는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자아가 외부 세계와 관계하면서, 그죠? 나타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병과 패티시즘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야기는 프로이트의 패티시즘에 대한 논문,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 개요, 이런 데 나타나요. 거기에서 슈팔퉁이라는 개념을 썼어. 근데 락강은 이걸 확장시켜버려요. 주체의 분열은 욕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그래도 과언이야. 이건 불어로 레펑트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분열된 이 주체는 끊임없이 욕망을 찾아서 또 돌아다녀. 기표의 의미와 연상, 때로는 누빔점과 어떤 정착력을 찾아서 자기의 욕망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어. 이건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정신분석가와 환자와의 대화에서 정신분석가의 목소리 정도 되겠죠, 그죠? 있지만은 결국 그 욕망은 끊임없이 자리를 이동시켜 가면서 기차 레일을 막 바꿔 가면서 미친 열차와 같이 달린다고. 열정적인 어떤 욕망의 변증법이 부재와 현전을 통하여 나타나면, 이거는 주체의 분열의 운동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주체의 변증법은 욕망의 열정적 변증법과 함께 가는 거예요, 락강한테서는. 그 두 개를 이어주는 게 남근이라고 하는 탁월한 기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락강한테서 남근은 하나의 어떤 그 유물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이 되어버렸어. 보편적 개념. 그 아래에서 그 욕망의 어떤 대표적 기표로서 남근 아래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욕망이 거기에 기속돼 버리는. 그죠?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욕망은 자기의 모습을 변장해. 그죠? 그래서 락강한테서 이것은 관념적으로 보면은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이야기했던 압축과 전치의 어떤 모습을 띄어 페얼디히퉁과 페얼시붕의 어떤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표의 언어학으로 갖고 가게 되면 환유와 은유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욕망은 위장술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도 그래요. 왜? 그것은 현실 원칙으로서 있는 이러한 상징계의 대타자의 시퍼런 눈이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타자들의 눈도 그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죠? 타자들의 눈에 맞추어서 형성된 이 주체는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의 기표와 운동은, 그죠? 삶의 의지로서도 기능하지만 또한 결여를 느끼게 하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한테서 욕망은 뭐예요? 거의 형이상학적 수준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그게 우리는 그죠. 모든 우리의 소망을 의식적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이 소망은 언제나 무의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든, 그죠? 개인의 무의식이든, 어찌되었건 무의식의 어떤 소망과 관계되어 있고 나의 어렸을 적의 경험과 관계되어 있으며 사회화되어서 사회가 가르쳐주는 욕망도 학습되거든. 그것과 관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중증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도 몰라. 사실은 의식적으로는 이걸 원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없어. 상당히 중증적이고, 무의식과 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죠? 그 운동 안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욕망의 대상을 따라서 운동을 하다가도 특정 지점에 멈추어야 돼. 멈추었어. 그죠? 멈추었는데 거기서 결여를 넣어. 이 빈 공백은 어디에서도 채울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어. 욕구가 있다고 합시다. 아, 내가 바라는 게 이거다. 그래서 그 욕구를 타자에게 내가 언어로 표현을 했어. 그죠? 언어로, 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드멍들을 했다고. 나의
배지왕을. 그런데 그것을 타자가 들어주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거는 장소와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그 언어의 불완전함도 있는 거야, 원인이. 응?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욕구와 요구의 어떤 차이는 타자 역시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러한 상호 주체적 논리에서 언제나 언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더욱더 큰 균열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그래요. 사회 관계든 아니면 연인 관계든 아니면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언어로 완벽하게 타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어 갈 때에 그걸 들은 타자가 그것을 들어줄 때에 그 두 개의 상황도 다르지만 중간에 언어라고 하는 이 공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언제나 빈 껍데기를 함께 갖고 있는 실체 없는 실체인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실체 없는 실체를 붙잡고 다시 말하면 상징계의 대표적 기표인 팔루스를 붙잡고 아니면 특정 대상으로 오브제아를 붙잡고 내가 나의 삶의 의지를 불태우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보면 거기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 인력 쾌락을 이용하면서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해. 그래서 따라가 봐서 딱 잡았는데 내가 그것을 잡았다 그래도 거기에는 잉여가 남게 되고 못 잡았다 그러면 당연히 못 잡았기 때문에 잉여가 남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관계에는 그죠? 이러한 빈 공백의 어떤 자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락강은 해결을 좋아했어요. 지적은 더 나아가서 정신현상학 이전에 예나 시절에 모든 문서를 갖고 와갖고 해결의 정신현상학을 부정적인 것에 머물고 종합의 개념을 오해하지 말고 해결의 어떤 철학의 부정적인 것을 잘 보고 타자와 자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여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락강한테서 갖고 간 거야. 더 원문을 확장하여 자기 철학을 만들어내지만, 그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단계에서 뭐예요? 이미 자기 의식의 단계에서 타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잖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그러나 그 요구는 뭐야? 둘 다 다른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타자를 인정하는 게 일치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만나다 보면은 거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일치될 수가 없어. 그래서 종합을 이뤘어. 그런데 종합을 이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종합을 이루고 나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에서 채워지지 않는 상호 주체들의 균열이 보이는 거야. 그 빈자리,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뭐예요?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가 주는 그러한 인정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호 인정 투쟁에서 노예가 훨씬 더 편해. 자연과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이 노동을 하는 이 노예는 주인의 이러한 정신적인 인정 투쟁에서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 왜? 인정하는 쪽은 주인이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적 운동을 역으로 읽어낸 거야, 락강. 응? 그러니까 상호 주체적인 어떤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는 균열과 공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인정의 관계든 아니면 사랑을 통한 어떤 욕망 충족의 관계든, 뭐 사랑도 고귀하게 한다지만은 결국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어떤 생리학적인 게 들어있잖아요. 고상한 자들이 뒤로 가서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근본적인 욕망이잖아, 그죠? 그러나 그런 모든 관계들에서는 타자가 내가 아니고 내가 타자가 아니야. 이러한 차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서로가 자라왔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 조건도 달라, 그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욕망을 언제나 타자에게 뭐야? 언어로 표현해야 돼. 이게 참, 이게 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언어는 아주 소중한 상호 주체적 관계에서의 소중한 수단이지만은 이것은 결코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의 상태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전달했다 하더라도 타자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프로이트한테서도 리비도의 신축성이 있었던 것처럼 락강한테서는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남근과 같이 언제 늘어날지 몰라, 언제 수축할지 몰라, 공포를 야기시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선망의 대상이 될지도 몰라, 그죠? 장소와 시간에 정해진 어떤 그러한 규정성이 없어, 욕망. 그러니까 내 의식적으로 욕망을 통제한다지만 언제 그것이 올라올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언제 그게 또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나 현존과 부재의 변증법을 자유자재로 펼치고 있는. 그래서 욕망을 통제하는 자 역시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것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니. 이게 욕망의 특징인 거야, 락강에서. 그래서 상징계를 지배하는 상징으로서의 언어는 거죠. 아주 탁월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역이 되었을 때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서로 감추는 관계인 거예요. 요선까지만 폭로해야지. 왜? 대타자가 감시하고 있거든. 요까지만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요까지만을 타자는 다르게 듣는다.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상호 주체적 놀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타자는 저렇게 들어. 타자의 그 능력이 다 있는 그러한 완전한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타자는 저렇게 들어. 여기서도 엉드사와 오들라의 변증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락강이 또 하이데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런 변증법적 운동은 음패와 탈음패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욕망 역시도 그래. 그래서 내가 욕망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상징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해. 왜? 그것은 나의 무의식적인 것까지 갖고 있어. 이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를 지나서 내가 은밀하게 갖고 있는 나의 무의식의 심년 속에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것은 상징계의 대타자는 그것을 제한시켜 놓고 있어. 이해가 되죠? 이런 모든 원인들이 되지 이 욕망을 결코 완전하게 채울 수 없는 거죠. 그게 락강의 철학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혈을 먹고 사는 존재, 부재하기 때문에 삶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얻고, 또한 끊임없는 공백을 채우려고 애쓰고,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또 다른 공백을 따라가면서도 또한 그것을 뒤로 물러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신분석학은 이러한 욕망의 이러한 엄청난 은폐와 탈은폐의 운동, 부재와 현전의 운동을, 그죠? 알고 정신분석자들은 욕구를 채우는 정도의 자기의 언어를 가둬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어떤 그 복잡성까지도 알아야 인간을 치료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락강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언제나 결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를 통하여 드멍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체의 균열과 타자의 균열을 동시에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는 채워질 것처럼 타자에게 요구되지만 그 상호 주체적 관계에서는 언제나 공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의 58년도에 나온 두 개의 논문, 남근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적 치료의 방향을 함께 참조하시면 욕망과 욕구와 요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구분하며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이 강좌에서 잡아냈으리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예도TV를 애청하시고, 그죠? 한 편 한 편의 강좌마다 그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가치를 아시는 분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